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도입니다. 자, 금요일장의 흐름 불기둥으로 잘 마감해 주기를 원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 일본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수준, 그리고 미국의 다우지수도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 3,200포인트대이죠. 굉장히 강한 시장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 유독 시가총액 비중이 조금 높아진 2차 전지 쪽에서 또다시 조정폭이 일부 있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52주 신고가 목전 다음 주면 뭐 충분히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하십시오. 윤정도와 함께라고 생각하신다면요. 12월 달에도 11월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계좌 수익 잡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시장 상황과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한 복귀 교육, 그리고 2부 시간에는 캔들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 실전 교육까지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들 전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1%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포감이 생기실 정도, 그 정도가 되면은 절대 겁먹지 마세요라고 여러 가지 지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짧고 굵게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출입 동향 11월치 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줬어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주요 품목별 수출액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매달 말일이면 또 다음 달 초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반도체 쪽의 수출 부분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11월 수출 전년 대비해서 7.8% 증가하면서 수출의 증가가 긍정적이다 계속.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 신고가 랠리 나오는 종목군들, 리노공업이라든가 HPSP라든가 주성엔지리얼인 다음 주에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그 흐름 놓여졌죠. 38,000원에 대한 사상 최대치 고점,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짜 시장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드리는지 아세요? 시황만 1시간씩 합니다. 거래 대금을 기준 잡아서 왜 밀리는지 단순합니다. 그냥 거래 대금 터지면서 움직임 나오는 시점들. 그 흐름 그대로. 그리고 시장 밀릴 때 거래 대금 굉장히 급감을 해요. 얼마까지 밀립니까? 5조 원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이번에 1월에도 그렇게 흘러 내려왔었어요. 5조 원까지. 근데 그 5조 원은 완전 대바닥 거래 대금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왜 대바닥이에요? 2020년 1월 2일 5조 미만으로 마지막 거래 대금이 형성된 게 2020년 1월 2일이에요. 그 이후에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뿌려지죠. 우리가 얘기할 때 광의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M2의 증가. 그렇기 때문에 증가돼 있는 유동성 때문에 아무리 긴축을 한다 해도 이미 흩뿌려져 있는 내용은 인플레이션으로 형성이 돼 있죠. 우리 동네 짬뽕 가격이 거짓말이 아니라 25% 이상 올랐어요. 한 그릇에 이제 10,000원입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죠. 그것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시장 볼 때 아니 경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체감 온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나요? 라는 내용들 인플레이션 효과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래가 이제 5조 원의 바닥은 다시 찍은 상태고 거래가 서서히 수반될 수 있는 위치의 기준에 조금만 더 거래가 형성되어 준다면 탄력받을 수 있어요. 거래가 지금 형성되고 있나요? 그렇죠. 어제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전체 시장에 20위까지 올라오려면 최근에 1,000억 전후였는데 이제는 1,500억 이상이 터져야만 20위 전후에 놓여줍니다. 계속 거래대금 수반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기준에서도 올해 들어서 엄청난 강세를 떴던 거는 거래대금의 흐름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다시금 거래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찌됐건 바닥에서는 돌려놓고 있죠. 요것만 조금만 더 터져주면 됩니다. 터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터질 수 있다. 어떻게? 모든 경기는 동반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2.7% 밀려 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지수 한 사람은 3,200포인트. 일본 니케이 지수 검은 색깔 지금 3,600포인트를 넘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유럽 마찬가지. 유럽의 지수도 사상 최대치 지금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나라만 못 가는데 뭐 문제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간혹 이격이 이렇게 발생될 경우가 있는데 이 이격 발생되는 경우는 미국 증시와 이격은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 증시 이외에는 이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1년 이상 이격이 크게 발생되는 경우 드물어요. 그래서 간혹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내놓는 시황 전망이 12월 달에 2,400에서 2,600이에요. 뭐 그런 전망 내놓으실 수 있죠. 다만 윤 정도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3,000포인트까지 움직이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는 거예요. 뭐 갈 수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에 삼성전자 8만 원 가나요? 못 가나요? 내가 부채도사야? 내일 갈지 모레 갈지 그걸 어떻게 알아?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9만 원을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8만 원이 아닌. 지금 글로벌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캔들 하나, 둘, 셋. 꼬리 굉장히 길게 달려있거든요. 요 세 개의 장대 양봉의 상승률이 무려 44%예요. 44% 올라왔다고. 시장 지수가.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시가총액 3위가 누구였어요? LG화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 그들이 75%, 80%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3달? 아니지. 13주.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양봉의 흐름이 10월 달에 시장 못 오른 거 같죠? 무슨 소리예요? 10% 올랐습니다. 10월 달에 10% 올랐어요. 그러면 11월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11월 달에 10% 올랐어요. 그러면 12월 달에도 10% 이상 올라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는 얘기예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니까. 실적이 가시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결론은 시장의 방향성 위로 열어두시고 뭐 얼마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좌 종목 검사해 보면은 지수에 연동되는 폭 일부 있지만 전체 분위기에 움직이는 거지 지수가 2,600, 2,700, 2,800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꼭 연동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잘 하신 다음에 그 구성대로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 시가총액이 자력으로 2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실적의 기준에서 놓고 봐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과 메이저의 수급,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1위에 놓여져 있는 IT, 자동차, 메이저의 순매수 요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만 잘 잡아주셔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장 11.3%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러한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한미반도체만 가지고도 13.66이 올라옵니다. 그럼 결론은 12월 달의 흐름도 삼성전자가 8만 원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10% 올라오는 거예요. 주간 단위에 10%도 올라올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13주 만에 75% 올랐다고. 그렇게 움직여줬을 때 시장 지수는 2,700, 2,800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올라와야죠. 그래야 글로벌 증시와 이격을 줄입니다. 그 시장의 흐름 속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어제 오픈해드린 11월 말일 종가 기준의 포트폴리오.
오늘 첫 거래일에 어제 시간 마감 시간에 끌어올려놓은 부분을 다시 눌러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나 형성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우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려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오늘 윤정두가 입만 뻥끗하면 겁나시는 분들 계시죠. 2차 전지. 예? 시간 없어. 지금 뭐 2차 전지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언론 매체에서 단독 보도 자료 하나 또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GM사 쪽에서 보조금 받는 거 내놔. 반땅해. 더 줘. 뭐 이런 불편한 내용들. 어쨌든 그 내용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LG화학까지도 연동이 좀 돼버리는 흐름이 있었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리고 에코프로도 뭐 에코프로 BM은 오늘 뭐 강세를 좀 띄워주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 큰 쪽의 종목이 미끄러지면서 전체 분위기가 좀 훼손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3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52주 신고가 얼마? 73,600원. 2%만 돌리면은 52주 신고가예요. 하이닉스는요. 129,000원 52주 신고가 넘겨놓은 상태에 134,400원이 52주 신고가. 그러면 여기서 얼마? 800원 올라가면 52주 신고가예요. 13만 4,400원이니까 1,800원. 그럼 1,800원이면 얼마예요? 뭐 한 1.5%?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코스닥에서 무조건적인 뭐 2차 전지, 포스코 그냥 DX 괜히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러시면 안 돼.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또 MSCI 지수의 편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들어온 액티브 자금에 대한 집행이 어디까지일지 이런 걸 보셔야지. 이게 끝내주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가요. 그 옛날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 땅땅 치고 올라와 있는 실적 가시적으로 개선되고 수급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IT 쪽에도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집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변동성의 종목군들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다. 변동성 종목은 종목 검색에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오늘 위메이드 교육 한두 번 해드린 거 아니죠? 위메이드의 변동성의 확장 장중 15%대 폭등, 15%대 폭등.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자주자주 노출이 됐던 종목입니다. 어찌됐건 다 종목 검색기에 다 포착되고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육박해 있어요. 38,000원이 사상 최대치. 시간에서는요. 강세를 띄워줬죠. 추가적으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변동성의 흐름이 윗방향으로 제대로 나와주는 쪽, 그런 쪽의 종목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다. 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교육의 힘,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들 원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어놨다가 시간의 거래를 보고 바꿨습니다.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전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도 신고가의 기준을 다음 주 기대보자. 순환성의 흐름 나올 수 있어요. HPSP가 오히려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계속 어떻게 오르나. 계속 오를 때는 이격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기준 거래량 시간별로 잘 설정해서 놓고 보시고 차분히만 대처하시면 다음 주에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러한 폭발적인 시세의 종목군들 다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어제 종가 대비해서 밀렸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거잖아요. 주말에 온라인상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드릴 거예요. 꾸준히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 12월 포트폴리오에 무려 10%의 비중을 넣어둔 종목이죠. 함께 지속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저는요. 시장 특징주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면서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엇을요? 어떤 내용을요? 사실상 이슈는 묽어져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종목군들은 좀 빠르게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이슈 하나 딱 불거졌어요. 그래서 시노팩스가 장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그렇게 해서 혈액투석기 관련해서 인증 획득했습니다. 이쪽이 상한가 가면서 나머지 혈청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확장. 근데 결론은요. 상한가 풀리고 나서 뭐 전일 대비 20% 강세입니다만 밀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쳐다보는 순간 벌써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경우에는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튀어나와 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착이 되고 변동성이 확장이 나오고 마찬가지예요. 시노팩스 종목 검색기에서 어떻게 진입시간 얼마에 4,300원대 포착. 이거는 HTS 버전이고요. MTS 버전 조금 전에 캡처해드린 그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다음 주부터는 이 종목 검색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용철 전문가가 또 황효주 아나운서가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교육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윤정두는 그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23% 포착되고 23% 올라가고 상한가 안착했다가 밀려 내려올 때의 기준 차익 실현, 탈퇴 신호까지 다 나오죠. 근데 밀릴 때 차익 실현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드려요. 항상 상한가 이렇게 잔량이 쌓여 있지만 변동성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 성장성은 인식이 되고 성장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저평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을 절반 이상 하고 상한가 풀리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제 편입은 어지간해서는 안 합니다. 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아무리 거래대금 최상에 올라와도 20%까지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교육 자료에 항상 적혀 있어요. 어느 날 기분 좋다고 윤정두가 매도하고 어느 날은 아이고 뭐 괜찮을 것 같아 100만 주나 쌓여있네 갖고 갑시다 이러지 않아요. 원칙은 명확히 지키십시오. 9시간짜리 교육 내용의 일부를 가져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체 교육이 9시간이 아니라 거래대금 교육만 9시간. 그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나머지는요. 온라인에서 교육 받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시노팩스의 탈퇴 신호까지 명확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이슈는 계속 불거질 수 있어요. 기준 거래량만 잘 보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야.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어제 저도 어찌어찌 하다가 모니터링을 일부 하게 됐는데 채널 돌리면 전부 갤럭시와 머니트리 대박 나셨죠. 축하합니다. 제가 추천드렸어요.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거 뭐 시가총액이 얼마나 된다고 모든 언론 매체가 다 이걸 추천해. 예? 윤정도 말씀드리지만은요. 이슈가 불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됐고 지금 현재 기준에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검증 받아야 된다. 다만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진 부분에 대한 변동성의 기준이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오고 그리고 검색기에 튀어나올 때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이 여유 자산이 요만큼 아니 이 종목을 뭘 어떻게 알고 이만큼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이 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는 종목군들의 폭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등락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 5% 그리고 눌림목 한 1, 2%, 2, 3%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종목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건 좋은데 밀려 떨어질 때 순식간에 급격하게 7%, 10%, 12% 상한가에서 다시 고점에서부터 10%, 15% 아니 그걸 어떻게 매매를 해요? 매매할 수는 있죠. 명확하게 꺾이면 일반적으로 뭐라 얘기를 해요? 3%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3% 밀리면 손절하십시오. 이런 종목을 3% 밀리면 손절했다가는 하루 종일 손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결과론적인 내용에 이거 되게 굉장히 강하게 갔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봉으로 들여다보시면 저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대처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에서 들여다본다.
그렇게 하더라도 시가총액 2조에 형성돼 있는 또 오늘 거래대금 얼마예요? 1,500억 이상 2천억 가까이 터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15%까지 변동성 나오고 꺾여질 때 어때요? 무섭게 꺾여져요. 5% 이상 막 밀고 내려가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종가상으로 어제 대비 11% 올라왔어요. 대박 나셨죠? 장중 실시간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15% 올랐는데 아이고 이거 다시 5% 밀렸어.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대부분 다 꿀먹은 벙어리일걸? 무조건 갖고 갑니까 그러면 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얼마? 2조 원까지 올라와 있고 또 그나마도 거래대금이 터진다 하면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그나마도 메이저들 쪽에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지금 현재 8% 수준의 매수가 돼 있어요. 언제부터요? 9월 22일부터. 9월 22일부터 8% 수준.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 280만 주 정도인가요? 주식수는요 3,380만 주입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 위메이드에 대한 전략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보도자료 나온 거 정리해서 나와가지고 윤정두가 생각해낸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결론적으로 위메이드의 경우는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여러분들 다 아시고 채널 돌리면 나오는 그런 내용이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내용인데? 위메이드가요 3분기 실적이요 되게 좋아졌어요. 3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IR인데 되게 좋대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3분기 실적이 개선됐어도 올해 적자예요. 내년에 실적 개선이 된다 해도 순이익이 1,000억이야. 그것도 영업의 수지 이외에. 그러니까 결론은 25년도까지 갔을 때 전망치 좋게 나온 게 1,700억인데 그러면 뭐 조금 저평가다라는 인식은 가져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2조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맥락에서든 현재 기준에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거 하나는 공매대차 상환 부분도 있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의 수급이 상상을 초월한다. 9월 20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8% 그런 케이스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략 5에서 13%, 15%까지 단기 수급이 들어온 거는 있는데 여타 업종에서 이렇게까지 수급이 들어온 건 드물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기업의 내재 가치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보도자료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대. 그것이 이거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그거는 결국은 수급에서 답변을 주는 거죠. 누군가가 매수를.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이저들의 매집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대금이 터지느냐예요. 메이저가 매집을 안 해도 거래대금 터져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바이오. 또 얼마 전까지의 2차 전지. 또 지금의 누구? 로봇 관련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집은 안 하는데 그런데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이슈 터질 때마다 거래대금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위메이드는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 8% 수준의 매집이 돼 있고 거래는 터지는 날 터지는 날.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 빵 터졌다가 거래가 완전히 둔화돼 버렸죠. 그리고 나서 12월 첫 거래일에 거래가 터져준 겁니다. 그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15%까지 가볍게 움직였죠. 왜 가볍게 움직여요? 회사에서 IR에서 회사에서 보도자료 내서 그것은 명분인 거고 수급이 또다시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확장된 거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결론은 이제는 1,500억 이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300만 주 수준 터졌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월요일 날은 400만 주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400만 주에 시간별 거래량 플러스 양봉. 그렇다면 변동성 15% 이런 수준이 나올 수 있어요. 검색기에 맨 처음 터져 나온 게 11월 8일 날 48,000원이에요. 그게 62,600원까지 단기간에 치고 갑니다. 그럴 때는 계속 거래가 터져 있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되고 또 차익 실현 범위 설정되고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다가 오래간만에 개장초부터 9시 8분인데 벌써 13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면 오늘 최소 130만 주, 150만 주, 200만 주 그 이상 터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기준에 5만 6천 원, 그리고 장중 고가가 6만 1,500원 찍었나요? 그런 흐름이 나와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검색기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포착이 되죠. 포착이 되고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가 계속 수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률이 그렇게 작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표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결론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80%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그 비율로 맞춰놓고 볼 때 오늘 300만 주지만은 월요일은요, 변동성 확장을 보시는 거잖아요. 400만 주의 거래가 터져주고 움직임이 나와줘라. 그래서 그 기준입니다. 이거 9시간짜리 교육이라고 그랬죠. 지금 9시간 교육 못하잖아. 시리즈로 할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부터 내시고 저런 교육은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차트 마지막으로 빠르게 넘겨드리면서 보여드립니다. 이 차트 범위에 보시면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차트 기준에 이제 땡겨놓고 보여드리는 범위는 최근 것만 월봉에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예전에 21년도 4분기에요. 대체불가 토큰 뭐 이런 쪽에 메타버스 이런 쪽에 테마가 어마어마했죠.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8천억짜리 위메이드 시가총액 7조까지 땡겼어요. 3개월 만에. 뭐 템버거, 에코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이 나오면. 다만 거기서 최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펀더멘탈이 검증이 돼야 된다. 저평가 아니다. 그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지금도. 지금의 기준에 290만 주입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290만 주면 3,380만 주, 8%대 매집이 된 거예요. 매수 평균 단가가 개인들이 뺏긴 물량이 5만 원 수준이에요. 프리미엄 높지 않아요. 8%면. 그 8%의 기준 잡으면 대략적으로 평균 단가 5만 원 대비해서 30%에서 50%. 그럼 얼마예요?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의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주봉에서든 월봉에서든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를 설정해 드린 거고, 수급, 개인 수급을 보여드린 거고, 아침 10시에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오픈해 드릴 때 거래가 오늘 터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기준에서는 최소 300만 주에서 500만 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가 터지면 터질수록 변동성은 확장될 겁니다. 이런 교육 꾸준히 해드리고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받아야 된다. 그것만 인식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갭상승, 일봉, 주봉,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나와준다면 거래가 수반되는 거고,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와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 수익 감사해요. 양손 가득히 맛있는 거 사서 방송국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복귀 교육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디자인 아주 산뜻하게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나 이사,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계좌 검사해 보면 다 10%래. 10%는 이유는 별게 없어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보던가 기본적으로 보던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수익 복귀를 할 텐데, 우리가 교육해드리는 종목도 검색계에서 튀어나온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 시노펙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튀어나온 갤러리아, 머니터리,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1월 내내 오픈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런 종목에서의 수익성 범위, 그리고
방산주들 오늘 뭐 대단했습니다. 현대로템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HPSP는 뭐 일주일 내내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거죠. 4%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또 크래프튼의 탄력적인 반등 추세의 흐름. 저런 종목군들의 기준을 주력주부터 가지고 계시고 또 교육 종목 위주로 들여다보시다 보면 이렇게 종목 검색해서 시노펙스, 갤러리아 머니터리, 위메이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산에서 요만큼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뭐 말 그대로 한 주. 그럼 왜 아예 안 하면 되지? 한 주를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말씀을 설정을 해드리는 이유는 분봉 그리고 일주 월봉의 기준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분봉에서 거의 멈춰져 있잖아요. 변동이 작으니까. 근데 일주 월봉 크기는 이렇게 추세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의 분봉을 놓고 보시면서 그 분봉을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아, 거래가 터지면 윗방향으로 크게 올라오는구나 뭐 이런 내용들. 그 내용을 보시면서 대형주의 일주 월봉에 대한 복귀 교육이나 예상 교육을 해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적적인 수익 범위 보시면은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위에 있으니까 뭐 항상 말씀드리긴 하는데 지금 투자 경고 진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 발짝 뒤에서 그냥 관망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는 진행형입니다. 아, 오늘 많이 밀렸어요. 고집말쟁이들 수요일 날 그냥 급락 15.77 찍었다가 곤두박질 쳐서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던 흐름에 채널 돌리면 다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대답도 못하는 상황에 윤정두가 3월 23일에 에코프로를 놓고 보십시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2,600만 주 수준이었으니까요. 13조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3월 23일 날 9%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순식간에 15시 넘었을 때 그게 2차 전지의 변동성 올해 가장 크게 확대됐던 첫 번째 스타트예요. 7월이 아니라. 왜 그럼 그때도 막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왜. 그렇게 밀려 내려오고 13거래일 만에 40만 원까지 밀려 내려왔던 주가가 13거래일 만에 82만 원. 따블이 납니다. 13조짜리가 26조까지. 20조였죠. 20조까지. 고점 인식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은 교육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주말에 해드릴 건데 두산 로보틱스 다음 주에도 또 이번 달 내내 보실 수 있습니다. 숨겨진 내용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 범위에서는 연기금의 수급에 대한 해석 그리고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에 대한 해석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점의 인식이 아니니까 또 목요일 날 12% 폭등 이후에 금요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폭입니다. 2부 시간에 교육할 때 자료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위메이드의 추세적인 흐름 다음 주에 거래만 일부 실려준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 반도체 소부장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다 교육받고 지금 들어오셔서 나도 교육자료 주세요. 그러면 방송 교육자료와 함께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주린이가 꼭 보셔야 되는 필독서 캔들 도서자료 한 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 도서자료가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의 교육 교재로 사용된 자료예요. 누가 만든 윤정두가 만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때요? 그 자료를 다 잘라서 스프링 노트에 붙여서 손글씨로 써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들을 내는 거예요. 이런 수익들을. 이런 수익들을 이번 주에만 11월 17일 이번 주 11월 17일 이후에 이번 주에만 내신 수익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써 있죠.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위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부터 계속 시청한 보람이 있네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HPSP, 신라젠 등등. 와우. 새벽에도 공부를 하시고 그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주간 단위 내내 사상 최대 고점 찍었죠. 누가? HPSP, 두산 로보틱스가. 그 흐름들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12월에도 계속 가져가시고 그 수익 만끽하시고요. 그리고 종목 검색기 무료로 다 드리니까 받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용철 전문가 또 황효주 아나운서와 함께 종목 검색기 만드는 방법도 배우시고 교육 내용 수식 넣는 방법도 배우시고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검색해서 포착되는 종목 가지고 이렇게 대박 내시란 말이에요. 지금 하루 이틀 나왔어요. 누가? 두산 로보틱스 11월 15일부터 4만 6천 원부터 9만 얼마 7천 원대까지 더블 이상의 와우.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뭐 심택이라든가 계속이죠. 매일매일 나옵니다.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2,400개 종목에서 하루에 나와봐야 한 페이지에 몇 종목 없습니다. 그러한 수익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1조 미만, 3천억 이상 1조 미만의 종목도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그 종목군들의 상한가 안착의 흐름까지 전부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저는요, 잠시 쉬었다가 맨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종목 복귀할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없다 그랬잖아요. 2부 시간에 있고. 그러면은 HPSP 복귀 교육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주식 1번지입니다. 우린 1등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케이블 경제 TV 어디에도 없는 교육 방식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HPSP, 와, 회사 되게 좋아요. 되게 좋대요. 내가 뭔 소린지는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가 좋대요. 잘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HPSP의 주식수가 몇 주예요? 대략적인 주식수. 허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8,100만 주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8,100만 주에 오늘 또 얼마를 찍어줘요? 49,100원을 찍어요. 5만 원이라고 잡으면 시가총액 4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8이라고. 근데 그 종목의 시가총액 규모도 모르고 주식수도 모르는데 외국인이 얼마큼 샀는지. 자, 외국인이 어제 100만 주 샀습니다. 그제 100만 주 사고 어제 70만 주. 외국인이요. 화요일 날 100만 주, 수요일 날 100만 주, 목요일 날 70만 주, 오늘도 10만 주대. 그럼 얼마야? 기간까지 포함해서 300만 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야? 4%. 와, 대박이네. 이번 주에 굉장히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겠네. 이런 게 기억에 남아 있어야 돼요. 7월 15일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5위입니다. 5위.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왜 샀니가 궁금해지셔야 되고. 결론은 그래서 주가에다 반영된 거야? 야, 얘 저평가야? 저평가 갖고 더 갈 수 있어? 이게 보니까 저평가가 아니네. 시가총액 4조라고 그러는데 내년에 실적이 1,000억이야. PER이 40배야. 아니 보고서 보니까 35배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 PER을. 성장주니까 35배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만에 하나 윤정도 생각과는 다르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무너져 내리면서 PER이 높은 성장주들의 조정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삐끗하면은 업황에 대한 전망이 조금만 달라져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주가에 반영됐는지 일단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첫 번째 기준은 저평가야 아니야. 아니 뭘 그렇게 꿈을 대셔. 저평가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내용을 듣더라도 이 종목 좋아요 라는 내용을 듣더라도 딱 하나. 그래서 저평가야 아니야. 그 얘기는 꼭 물어보셔야 되고 윤정도한테 정확히 들으시면 돼요. 저평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하고 했어도 저평가가 아닌 걸 저평가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저평가가 아니니까 검증하자. 어떤 식으로. 명분은 그래도 나올 수 있는지, 어떤 명분, 업황이 개선된다는, 실적이 개선된다는 그 명분이 있는지, 그건 충분히 있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 부분은 방금처럼 와 끝내준대요. 와 되게 좋대요. 아 얼마큼 산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를 막 사고 있대요. 유통 물량하고 다 보셔야 돼. 그래서 수급 범위에 메이저들의 매집이 순수한 매집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거래대금만 터지느냐. 그랬을 때 바이오 또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 그들은 매집은 없어요. 희한하게 두산 로보틱스만 연기금이 한 4% 산 거. 그거 빼고는 매집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섹터들에서. 근데 여기는 진짜 강력하게 반도체 소부장은 최소 5%에서 뭐 15%씩 막 그냥 공격적인 매수가 언제부터? 5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수급이 다 형성이 된 거죠. 이번 주에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에 대한 수급, 그다음에 매집에 대한 수급.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왜 그렇게 됐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GPU에 대해서 엔비디아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AMD와 인텔이 이제 뛰어들고 있잖아요.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 11월에 AI 챗봇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50년대부터 인공지능은 얘기가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실적으로 검증된 게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돌았어요. 작년 말까지. 왜? 테슬라랑 똑같이 21년 11월에 고점 찍고 테슬라 75% 밀리고 엔비디아 68% 밀리고 그러다가 엔비디아 올해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5월 24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5월 25일 날 갭상승 26% 그리고 29% 폭등 그때가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을 때예요. 삼성전자 2배가 넘을 때 상한가 수준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뭐 상한가는 없지만 30% 수준에.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가총액 미국 5위인데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를 내는 종목. 그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준은 그 GPU를 쓰려고 하는 업체들, MS사,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런 쪽, 우리나라 네이버, 뭐 카카오 다 마찬가지. 그들의 3분기 실적의 가장 큰 요인, 클라우드 사업이라든가 AI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 근데 그것이 실적으로 연동이 되겠느냐, 성장으로 연장이 되겠느냐 했을 때 3분기 실적 그게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표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의 랠리입니다. 그 GPU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인 HBM. HBM의 하이닉스 쪽이 아닌 삼성전자 쪽의 수주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의 성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명분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휘황찬란하게 얘기하는 건 윤정도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니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야. 2차 전지 그 아저씨가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야? 아니야. 제도권에서 분석해놓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석 어디 가도 없어요. 채널 돌리면. 뭐 공급가행 될 수도 있겠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그냥 마음대로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결론은 그게 명분이고 그것이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굉장한 이슈로 지금 불거져 있다. 그래서 메이저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HPSP는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세계 1위입니다. 그 1위라고 그러면 되게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 근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아요. 아주 크지는 않아. 아까 보셨잖아요. 실적. 저평가 아니라고.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심리, 명분이 된다. 그 명분을 누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아주 강력하게 수급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두산 로보틱스도 고점 대비 15% 밀려 깨져 내려가고 HPSP 급등하다가 밀려 내려올 때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략 부분 세워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30일 또 12월 1일에도 계속해서 신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윤정두가 넣어놓은 종목 검색기의 신호 거기서 표출돼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걸러서 보고 다음 날 다음 장에 어떻게 될지를 보고 11월 4일 날에도 500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돼요. 그러면 와 월요일 날 무조건 사야 돼요. 저도 모른다니까 내가 부채도사야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단기간에 더 갈지 안 갈지는 거래가 수반된다면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거니까 움직일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거래가 500만 주에 못 미친다 그러면 쉬어가야죠. 그냥 맨날 막 뛰어가라 이러고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집이 돼 있다 이런 내용들 확인해 두시고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500만 주가 9시 분 10% 50만 주 터지고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들여다본다. 아시겠죠? 차트 부분 빨리 넘깁니다. 시간 너무 없어. 2부 시간에도 또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마어마한 모양새들 이거 자료 드리면 다시 보세요. 이런 양봉의 크기에서 이 양봉의 크기가 얼마나 졌는지. 이거 목표 주가 5만 원 설정해놨는데 오늘 4만 9,100원까지. 여러분들이 이거 3만 원대에서부터 저수급, 매집의 수급 저거 생각이나 하셨겠냐고. 800만 주. 아니야. 외국 기관 1,100만 주. 8,100만 주짜리 1,100만 주. 우리나라에 우선주 빼고 나면 5번째로 많은 5월 17일 이후에 5번째로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 시간은 없는데 PPT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목표 주가 이렇게 남아놨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래 수반되고 강세 흐름이 연출되면 그러면 충분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냥 막연히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나머지 모든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수익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다음 주에 일부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2부 시간에 추가적인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